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의 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오늘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분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대표이사직을 실제 법인의 운영자가 아닌 다른 분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명의신탁이죠.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순서는 첫 번째, 주주 명의신탁,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제로 수행했었던 성공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주 명의신탁. 주주 명의신탁이 뭘까요? 주주 명의신탁이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 신탁자죠.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 수탁자에게 그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기로 약정하는 것. 이게 주주 명의신탁 계약 또는 주주 명의신탁입니다. 즉 A가 실제 소유자지만 회사 명부에는 B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죠. 이때 A를 실질 주주, 진짜 주주, B를 형식 주주라고도 합니다. 보통 가족 간의 상속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대표자분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상 필요로 어떤 또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은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임직원에게 대표이사를 하도록 하고 주식을 맡기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국인 명의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주주 명의 신탁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주주 명의 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명시적이란 것은 분명하게 계약을 하거나 구두 합의로 한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묵시적으로라는 뜻은 명시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예요. 명시적인 것은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을 거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묵시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다툼도 많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분쟁이 격화되지요. 주주권의 귀속, 실질적 주주권은 명의 신탁자, 믿고 맡기는 사람, 신탁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형식적 주주권, 명의 수탁자, 맡김을 받는 사람이 행사하는 거죠. 대외적 관계에서, 그러니까 제3자에서 회사는 주주 명부상 명의인을 주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에는 실질 주주가 진짜 주주고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였어요. 그런데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은 형식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안은 상장 회사의 주주 명부상 주주, 이제 형식 주주였겠죠. 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주총 결의 취소 등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에 실질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기존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명의신탁 해지와 그 효과. 첫 번째, 해지 방법.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별도로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해지가 된다는 거고,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주권 이전을 위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곧바로 회사 상대로 명의개서,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라고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증 책임, 증명 책임.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이 되지요. 그래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저 사람은 형식 주주에 불과하고 내가 실질 주주다라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의 이익. 주주 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 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 주주가 형식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냐면 실질 주주의 채권자가 실질 주주를 대신해서 주주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안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확인의 소송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확인의 소송은 어떤 것을 이행하라, 돈을 지급하라 이런 소송이 아니라 어떤 관계임을 확인한다 라는 소송을 뜻해요. 그런데 그 확인의 소송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박동민이란 거를 확인해 달라, 또는 제가 남자임을 확인해 달라, 그런 온갖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의 소송은 특정한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지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주주의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 주주가 주식 외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형식 주주에게 신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실질 주주를 대위해서 진정한 주주가 나다라는 것을 대신해서 확인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의개서 청구. 주주로서 확인을 받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판례에 따르면 주주는 실질 주주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로서 명부에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무상 유의사항. 주주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형사법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제3자와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래에.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에 따라서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한 거래가 무효로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즉,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직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주 명의신탁은 이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주주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AI는 주주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챗GPT나 여러 가지 AI를 활용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데 맞나요? 이건 저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또는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그 의뢰인 당사자들께서도 AI를 검색해서 저에게 이렇게 좀 주장을 해달라고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는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가 특히 법률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맹신하셔서는 좀 곤란하겠다. 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히 좀 크로스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항 부동산 실명법의 미적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신탁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유효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쟁 해결 방안. 명의신탁이 발생하면 특히 이제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돌려받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후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합의서, 문서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주식 몇 주를 명의신탁한다, 이렇게 맡긴다,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한다, 이런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은 어떠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그것까지 합의서를 써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통지. 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해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수탁자가 아니야,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이것은 명의신탁이었고 나는 이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을 통해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효력이 문제될 때는 부득이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주 확인의소 같은 경우죠.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 의사 표시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항 법적 구제 절차, 주주 확인의소, 명의 수탁자를 대상으로 내가 진짜 주주다 라고 하는 거죠. 명의 개서 청구에서 실질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내가 주주이므로 명의 개설을 해달라 라고 하는 소송이고요. 대위소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주주의 채권자가 실질 주주를 대위해서, 그러니까 즉 대신해서 형식 주주를 상대로 주주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무적 해결책,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자금 출처라든지 배당금 수령 내역 등을 보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 사례 살펴볼게요. 원고는 2014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실질 주주가 그 주식 다시 돌려도 반환해 달라고 해서 주식을 양도했어요. 그런데 원고가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회사의 다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분명한 동의 없이 양수해 갔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인용했다 라고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내가 진정한 주주다,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직위 확인의소가 되죠. 사건명. 이러한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은 실질 주주의 주식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다. 원고가 퇴사하면서 그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실질 주주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가 아니다.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원고가 매매 계약을 통해 다른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명행위 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위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까지 작성했으므로 자신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피고 회사에서 이제 해지 약정서를 제출했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해지 약정서의 경우 다른 주주 측이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자기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매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주식을 사갔다면서 그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영수증이든 거래 내역이든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못했어요. 그리고 통상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 명의 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전제로 해지 약정서가 작성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질 주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해지 약정서에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실질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가 승소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 처분 문서의 효력을 다투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의미냐면 합의서 또는 뭐 각서도 좋고요, 뭐 계약서도 좋고요, 어떤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본인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서명한 거다. 그냥 뭐 내밀길래 사인한 거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내가 진짜 동의한 게 아니다. 내 각서는 내가 동의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처분 문서는 민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은 그런 의사로 쓰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하더라도 그런 처분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의사를 표현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번복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강요를 받았거나 정말 뭐 속임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 문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각서, 합의서, 계약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약하자면 주주 명의 신탁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종종 받아요. 다만 세법상, 형사상 리스크가 있죠. 형식 주주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실질 주주 입장에서는 반환받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증거자료, 실질적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제가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이지만 사정상 제가 믿을 만한 직원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 40%를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신탁이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사망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3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된 형식 주주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 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형식 주주 및 그 상속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소송 외적으로 상속인들과 협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어떤 합의안을 제시하고 주식을 되돌려 받는 거죠. 다만 상속인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나는 우리 아버지 주식을 상속받은 게 맞다, 나는 주주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부득이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서와 같은 소송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주주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진정한 주주입니다 라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 당시 계약서 등을 작성해 뒀다면 좋겠지만 이러면 사실 소송 안 해도 되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실질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납부한 내역, 실제로는 실질 주주가 대금을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나온 거다, 그리고 배당금도 실질 주주가 받았다, 이런 실제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2023년도에 저에게 부탁하여 법인을 제 명의로 설립했습니다. 실제 경영은 아버지께서 했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으며 주식 100%는 제 명의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 회사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 법인 카드를 변경하고 회사 경영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현재 법인세 약 1,000만 원 체납된 상태이고 작년 매출 20억 원 신고는 되어 있지만 매입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지 무척 걱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명의 신탁자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명의 수탁과 회사 대표이사를 다른 분으로 이렇게 내세운 여러 가지 좀 복합된 그런 사실관계가 해당됩니다. 먼저 세무상 책임과 관련해서 주주는 회사와 별개인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 채무를 주주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다만 2차 납세 의무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출 20억 원 대비 매입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자가 회사의 운영을 좌우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A님께서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즉 통장 관리, 세무 신고, 직원 채용 등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 관여를 한 거다라는 증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다면 실질 경영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주 명부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